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우리 집합의 연산 중에 집합을 이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덧셈뺄 사칙연산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집합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얘기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합에는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합집합. 합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여기 거나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전체 다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호로 A 합집합 B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X인데 어떤 X냐? A의 원소이기도 하며 또는 B의 원소도 상관없다. A 원소 또는 B의 원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단어 또는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뭐뭐이거나 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영어로는 or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A집합, B집합 전부 전체 합집합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집합이에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모두 속하는 원소로 그러니까 A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B도 속해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동시에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기호로는 우리 합집합 기호를 엎어놓은 거. A 교집합 B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집합 X 원소가 되는데 어떤 원소냐면 집합 A의 원소 이고 그리고 이고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이다. 동시에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AND가 될 거예요. AND.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했을 때 A랑 B가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로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두 집합이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통의 원소가 없을 때, 즉 교집합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공집합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은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A집합은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X바 X는 8의 양의 약수인데요.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주면은 1, 2, 4, 8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 B 무슨 뜻이냐면 X는 4K K에 따라서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숫자들 값. 그럼 얘도 원소나열법 표현하면 0, 4, 8,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집합은 원소나열법으로 제대로 나와 있네요. 2, 3, 5, 8 그러면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A 합집합 B. 그럼 A 합집합 B는 A랑 B 전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1번은 A 합집합 B는 0부터 1, 2, 4, 8, 12 전부 다 말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A 교집합 B예요. 교집합 B는 A랑 B의 겹치는 부분. 그럼 A랑 B의 겹치는 원소가 누구냐면 지금 4, 8 이렇게 겹치는 원소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4, 8. 그 다음 3번 자 A 합집합 B. 우리 A 합집합 B 이렇게 계산해놨어요. 그 다음에 교집합 C예요. 그럼 A 합집합 B하고 C와의 교집합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숫자, 겹치는 숫자가 누구냐면 2가 겹치고요. 그 다음에 8이 겹치네요. 2랑 8. 그래서 A 합집합 B의 교집합 C는 2랑 8.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문제 두 집합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A 교집합 B가 원소 5만 있어요. 그럼 A 집합에 보니까 2와 어떤 식이 있고요. 그 다음 B 집합 보니까 원소가 5, A 플러스 5, A 제곱 있죠. 그럼 여기 5가 있으니까 A 집합에도 정확하게 5가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라는 애는 5가 돼야 된다. 그럼 다시 풀면 2양을 해줘서 마이너스 하면 제로 그러면 인수분해 3, 1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은 제로다. 그래서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첫 번째 A가 1이면 그럼 A 대신 1을 넣어봅시다. 그럼 B집합을 완성시켜 볼게요. 5, 6,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면 B 집합 완성시켜보면 5, 2, 9예요. 자, A가 1일 때 이 두 집합은 A가 1일 때 두 집합은 A랑 비교했을 때 교집합이 단순히 5만 하나 딱 들어가게 되겠죠. 5만 하나만 딱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이 집합으로 봤을 때는 5도 있지만 여기 2도 동시에 들어가게 되죠. 이럴 때는 A 교집합 B가 뭐가 돼요? 2랑 5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나온 5가 교집합이 5라는 얘기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면 B는 5, 6, 1이라는 원소를 갖게 될 거예요. 따라서 A 합집합 B는요 2, 6, 1, 5 이렇게 순서대로 쓰자면 1, 2, 5, 6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방법으로 이어서 해볼게요. 안 지워지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옆에다가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합집합이 2, 4, 5, 7이에요. 자, 그럼 A에 보니까 2랑 4가 들어가 있어요. 2랑 4 괜찮고요. 그 다음에 B에 4 들어가 있어요. 그럼 4 괜찮고요. 그럼 5랑 7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얘가 5던가 얘가 5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얘가 7이고 얘가 5가 돼서 A 합집합 B를 봤을 때 2, 4, 5, 7 원소를 다 가질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2A-1이 5고 A제곱-2가 7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A는 뭐가 돼요? 3이 될 거예요. 그럼 A 대신 3 넣으면 7? 오케이, 괜찮아요. 두 번째 이번에는 2A-1이 7이 되고 그 다음에 A제곱-2가 5가 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A는 여기서는 4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A 대신에 4를 대입하면 16-2는 5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에서의 연산법칙이 있어요. 집합에서 연산법칙이 있는데요. 우리 덧셈 뺄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했던 것처럼 집합에도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집합은 합집합에서의 교환법칙, 교집합에서 교환법칙 그대로 성립해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법칙도 합집합에서 결합법칙, 합집합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들로만 이루어졌을 때도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합집합을 하든 뒤에 먼저 합집합을 하든 결국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교환법칙은 뭐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결합법칙을 한번 보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가능해지는데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따라오세요. 자,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합집합 C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 B, C 전체에 색칠되는 게 맞아요. 두 번째 A 합집합 B 합집합 C예요. 그럼 여긴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고 자, 먼저 B 합집합 C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B 합집합 C 색칠해보면 여기가 빨간색이 될 거고 빨간색이 이렇게 색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보여지기 위해 좀 색깔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A 합집합 그대로 여기를 색칠해주면 그대로 A, B, C 전체에 색칠되는 거 마찬가지 되겠죠.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같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집합. 자, 그러면은 A, B, C. 자, 그럼 A 교집합 B부터 체크해 볼게요. A 교집합 B는 여기. 그러면서 동시에 C의 교집합이니까 C까지 합치는 부분이 여기 파란색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순서를 잘 보세요. 결국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파란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 B, C 집합이 그려지고 먼저 B 교집합 C. 그럼 B 교집합 C 여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A랑 교집합이니까 여기 A랑 붙은 부분 여기가 되겠죠. 그럼 색칠한 부분이 어때요? 똑같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 중요합니다. 분배법칙 정확하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분배법칙 앞에 여기 있는 연산이 한 번씩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그러니까 연산이 달라야 돼요. 같을 때는 결합법칙으로 성립이 가능하고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고 분배법칙은 두 번의 집합의 연산, 교집합, 합집합이 서로 순서대로 나와 있을 때
이럴 때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게 A가 B에, A가 C에 각각 교집합, A 교집합 C, 그리고 합집합으로 묶어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과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A, B, C. 자, B 합집합 C부터 해야 돼요. B 합집합 C가 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교집합이니까 파란색으로 색칠해 보면 여기가 되겠죠. A랑만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 B, C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A 교집합 B. 그럼 A 교집합 B는 어디가 되냐면 파란색으로 바로 표현해 볼게요. A 교집합 B는 여기. 그 다음에 A 교집합 C. A 교집합 C는 또 여기. 거기 합집합이니까 이 파란색 전체 말하는 거죠. 어때요? 영역표 색칠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영역이 똑같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어서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되어 있어요. 자, 그럼 B 교집합 C부터 따져야 돼가 B 교집합 C는 여기고요. 거기에 A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사탕 모양처럼 여기에 전부 다 색칠이 되겠죠. 두 번째,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A 합집합 B는 이번에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아니다.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A 합집합 B는 여기에요. A랑 B 합집합 전체.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여기에요. 그럼 지금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쳐있는 부분만 색칠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영역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 분배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양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똑같이 A 연산 교집합이 똑같이 있으면 묶어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마크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 결합 법칙은 그냥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괄호를 안 쓰고 그냥 한 번에 써버린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이에요. 합집합, 교집합. 자, A 합집합, 공집합. 자, A랑 공집합을 전체 다 얘기하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결국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A 합집합 A는 당연히 A겠죠? A랑 A 합집합 당연히 A고요. 그 다음 A랑 A 교집합 붙은 거 당연히 A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주면 설명이 가능해지죠. A 합집합 A 교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는 A고요. 그럼 A 합집합 B랑 A의 교집합이니까 결국 얘는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A 합집합에 A 교집합. 여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A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B죠. 자,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A는 A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니까 결국 얘는 A가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보면 A, B. A 합집합 B하고 A하고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기와 A 전체 합집합이니까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얘기해 볼게요. 전체 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집합에 대한 개념은 수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 전체 집합이란 걸 매번 문제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집합,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원래 처음 집합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우리가 전체 집합은 기호로 이거 대문자 U 이렇게 쓰거든요. 잠깐만요. 대문자 U라고 쓰는데 전체 집합에 대하여
그거의 부분 집합 A, B, 집합 A, B 이렇게 얘기가 쭈르륵 해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A, B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안에 그 A, B가 정의되고 있는 제일 큰 처음 집합이 항상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번 뭐 전체 집합 U를 결정하거나 딱 제시를 하고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는 전체 집합 제시된 걸로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면 U라는 전체 집합 안에 그 안에 집합 A, 집합 B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 A 전체 집합 합집합 전체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 당연히 A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여는 남다라는 얘기예요. 남다.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이렇게 그림이 쓰여져 있어요. U의 원소 중에서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A가 아닌 다른 것들을 집합을 만드는 거를 여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A가 아닌 것들을 모아놨다. 그래서 A의 여집합. 그래서 우리 컴플리먼트 C를 따서요.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A의 여집합이다. 자,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전체 집합에는 원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A에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교집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차집합이요. 말 그대로 뺀다는 얘기예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빼는 거야. 그래서 집합 기호로 여기 차집합, 빼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빼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A라는 데에서 B부분을 전체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B가 A 안에 완전히 다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겹쳐져 있죠. 이 겹친 부분만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겹친 부분만을 뺀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에서 5를 뺀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 숫자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3에서 5 3개 빼고 지금 2개를 더 빼서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실수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집합 관계에서는 지금 뺄 수 있는 것만 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이 1, 3, 5, 7, 9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은 2, 3, 4, 6, 7이에요. 자, 그럼 A 차집합 B는요. A에서 원소,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있는 원소들을 잠깐만요. B에 있는 원소들 지금 2, 3, 4, 6, 7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B에 있는 원소들만은 뺀다는 얘기예요. 자, 1 없어요. 그럼 1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요. 3 있네요. 3 뺄 수 있어요. 빼버려.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없어요. 5 없어. 그럼 5 그대로 남고요. 7 여기 7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2, 4, 6은 뭐예요? 얘네들은 뭐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빼는 거 빼버리는 거지. 결국 중요한 건 A에서 빼고 남은 게 뭔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바로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원소인데 어떤 원소야?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걸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뺀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봅시다. 자, 1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를 원소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에서 전체 집합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집합 U는요. 1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 1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전체 집합으로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 B 합집합. 그럼 여집합이니까 A, B가 아닌 이 바깥의 부분. 여기가 바로 숫자 1, 5, 8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A 교집 합집합 여기죠. 3, 6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잠깐만요. 자, 이걸로 생각해 보면요. 빨간색으로 한번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 바깥의 부분이에요. 여기랑 그 다음에 A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 여기죠. 여기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27이에요. 27.
그럼 1, 2, 3, 4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5, 6, 7, 8, 9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은요. A 합집합 B니까 A, B 안에 있는 모든 숫자 다 대답하면 되겠죠. 2, 3, 4, 6, 7, 9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요. B 집합은 3, 4, 6, 9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3번 B 차집합 A. 자, B에서 A 원소를 빼는 거예요. 그럼 B 전체에서 A 원소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파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남은 것만 얘기해보면 뭐예요? 4, 9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이에요. 자, 여집합하고 차집합에 대한 성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A와 A의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금방 얘기죠. A랑 A 바깥에 있는 거. 그럼 전체 집합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A랑 자기 자신과 자기가 자신이 아닌 것들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 겹치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이 아닌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 전체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닌 거 아무것도 없겠죠. 전체가 아닌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 A 여집합에 또 여집합이에요. 자, A 여집합은 여기에요. 여기가 A 여집합이죠. 근데 A 여집합이 또 아니래. 그럼 나머지 부분 여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이 여기 4번에다가 또 별표 많이 쳐주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아까도 사실 문제 풀면서 파악을 했을 건데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A라는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A 교집합, B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빨간색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A랑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이 초록색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보면 A 전체 집합에서 지금 B가 겹쳐져 있는 부분 이만큼을 뺀 나머지가 초록색 부분이죠. 즉 A 차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연산 방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당연히 A가 아닌 것들이니까 A 여집합 얘기가 가능해지겠죠. 자, 이어서 집합에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잠시 정지해 놓고 천천히 읽어. 이거 잠시만요. 천천히 읽어가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고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 좀 중요한 게 있고요. 2번에서 중요한 거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다 얘기할 건데요. 자, 볼게요. 자, A 교집합 B가 A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A 교집합 B가 A가 됐던 얘기는 A랑 B랑 겹쳐져 있는 건데 지금 완전하게 정확하게 겹쳐져서 순전히 겹친 애들이 전부 다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겹친 부분은 전부 다 A가 된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림상으로 A라는 집합이 B에 쏙 들어가게 되겠죠. 자, 반대로 A 합집합 B가 A예요. 자, A랑 B를 전체 다 합쳐봤더니 A랑 똑같았대. 그럼 어떤 말이 얘기할 수 있냐면 A 안에 B가 들어가서 A랑 B 전체 얘기하는 게 A 자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A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 좀 포함하고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뭐 색깔 구분해 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조금만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A다. 교집합이 어떤 한 둘 중에 한 집합이 되면 걔가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합집합이 결과가 나오면 걔가 큰 놈이 되는 거예요. 큰 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자 A, B에 대하여 포함관계가 넷과 다른 하나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얘기해보죠. A 교집합 B, 아까 얘기했죠. A 교집합 B. 둘이 겹치는 부분이 A, 순전히 A가 된다. 그럼 A라는 애가 B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2번. A에서 B를 뺐어요. A에서 B를 뺐더니 없대. 그럼 A가
B에 다 빠져서 사라진다는 얘기죠.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어서 빼면 A가 쏙 같이 빠져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면 어떻게 돼? A가 B에 쏙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2번도 같은 범위예요. 그 다음 이거 우리 얘 뭐예요? B 차집합이에요. B 차집합이 이거 연산하는 방법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앞에 페이지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대로 얘기하자면 얘가 공집합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A가 B에 쏙 들어가는 얘기죠. 그럼 반대가 되겠죠. 얘는 B가 A에 쏙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겠죠. 이어서 해봅시다. 자, 여기는요. A 여집합의 여집합 뭐예요? A 여집합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이거 A 차집합 B죠. 2번이랑 똑같아지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자, 그럼 우리 차집합 연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 얘는요. B 여집합 여기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여기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B 여집합 교집합 A죠.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아까 얘랑 똑같죠. 왜? 집합 교환 법칙은 교집합에서 연산해서 교환 법칙 성립했죠. 그래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과 포함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 B, C, D, E, B, D, E. 그러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속하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여기 A 교집합 X가 X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교집합의 결과가 나온 애가 작은 놈이에요. 그럼 X라는 집합이 A에 쏙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요. B 합집합 X가 X예요. 그럼 B보다 X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B가 X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아까가 아니라 그 앞에 따놓은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 무슨 얘기야? X는 어떤 집합이에요? A의 부분 집합인데 어떤 원소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D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X에 D2라는 원소가 없다면 B가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D랑 E를 꼭 갖는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집합 원소의 개수 3개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즉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이요. 드모르간 법칙 아주 중요해요. 드모르간 법칙 아주 중요합니다. 드모르간 법칙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자, 두 집합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집합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요. 자, 이 여집합이 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로 바꿔. A의 여집합, 합집합을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하나씩 다 반대예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림 가지고 드모르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드모르간 법칙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 B가 어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여기 흰색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의 교집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A 여집합은 파란색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 여집합은 초록색. B가 아닌 모든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파란색하고 초록색만 겹치는 부분을 흰색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여기가 되겠죠. 흰색이 잘 안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가 되겠죠. 그럼 아까 처음에 A 합집합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나머지 부분 여기가 전부 다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교집합의 여집합도 드모르간 법칙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연산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계산할 때 집합의 연산을 계산할 때 이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꿔서 자, A 합집합 P 교집합 A 합집합 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A 합집합으로 묶어주면 B 교집합 B의 여집합. 분배 법칙이 사용된 거예요.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서 분배 법칙 사용된 겁니다. 둘이 똑같이 묶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자, 근데 B 교집합 B의 여집합, B랑 B가 아닌 것들의 교집합 당연히 없어요. 공집합이죠. 그럼 A 합집합
공집합이니까 A 집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아요. 드모르간 법칙을 쓰셔도 되고 지금 차집합으로 뭐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간단히 하니까 우리 드모르간 법칙을 써볼게요. 자,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뒤에 드모르간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겠죠. 뒤에 먼저 쓴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 그럼 이제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 똑같을 때는 분배 법칙이 아니라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사용되는 거죠. 그럼 결합 법칙을 사용한다면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그럼 A랑 A가 아닌 거 교집합,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에요. 3번.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예요. 그러면 A 차집합 B. 이것도 우리가 집합의 연산 교집합으로 표현 가능해지죠. 어떻게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주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B. 거기에 교집합 A죠. 자, 뒤에 있어도 분배 법칙 적용됩니다.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교집합 A. 자, A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에요.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어떤 집합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이에요. 자, 이거. 자, 그림상으로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우리 A 차집합 B 이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요. 이걸 얘기해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다 교집합이에요. 그럼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공집합이고요. 얘도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럼 빈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A 차집합 B 그림을 펴면 여기 부분이에요. 그 다음 B 차집합 B 어디에요? 여기에요. B 차집합 A는 여기. 자, 그럼 여기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교집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A 차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아까는 교집합이었지만 합집합 B 차집합 A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보면 이렇게 그 집합 두 개 A, B 겹쳐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 대칭이죠. 이런 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정확하게 또 정지해 놨다가 읽고요.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 차집합 P, 합집합 A 교집합 P 되어 있어요. 자, 얘부터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A 차집합 P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분배 법칙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A 교집합 똑같으니까 분배 법칙을 사용해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예요. 자, 그럼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무슨 집합이죠?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니까 얘는 A고요. 그럼 얘는 합집합 B가 되겠죠. 그럼 얘가 결국 뭐래요? A래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A랑 B랑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온다는 얘기는 B가 A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새로운 연산을 약속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동글뱅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다음 얘처럼 연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정리해 볼게요. A 동글뱅이 U, B 이거를 다시 쉽게 표현하면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분배 법칙 쓰면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아니라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전체 집합이랑 어떤 집합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동글방이 A 동글방이 B라는 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앞에 있는 거 합집합, 뒤에 있는 거의 여집합이다. 그럼 해봅시다. 기억. U 동글뱅이 전체 집합,
전체 집합, 공집합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거 합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공집합, 여집합 뭐예요?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 오케이. 그다음 니은 U 동글뱅이 A 이거부터 해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앞에 있는 거 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그냥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전체 여집합이니까 여기 여집합, 여집합 결국 뭐예요? 공집합이 되겠죠.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A 동글뱅이 B는 얘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그대로 활용해주면 A,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그럼 듬으로 감춰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겠죠. 교환법칙 쓰면요. 교환법칙 쓰면 B 교집합 A 여집합. 그러면 얘는 B 차집합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가 아니라 잠깐만요. A 차집합 B가 아니라 B 차집합 A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거 대칭 차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대칭 차집합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칭 연산해 주시고요. 자, 배수집합에 연산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우리가 AK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AM, AN, 그러면 M의 배수, N의 배수의 집합들 원소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그거의 교집합은 당연히 M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N의 배수란 얘기잖아요. 즉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이 2의 배수들을 모아놓고 A3, 3의 배수를 모았으면 동시에 겹치는 집합은 2와 3의 공배수, 6의 배수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A6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M의 교집합 AN은요 AK가 되는데 그 AK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M 합집합 AN. 그럼 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앞에 거 뒤에 거의 합집합이 앞에 있는 애랑 그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대주면 앞에 있는 애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더 크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숫자가 많죠? 2의 배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M이라는 숫자 여기 큰 쪽에 있는 포함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큰 범위에 있는 집합의 숫자가 포함되고 있는 집합 AN의 숫자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M이 N의 약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6 합집합 A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합집합이니까 얘는 A6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A6라는 것에 A의 12가 쏙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여기 입 벌리고 있는 쪽에 있는 집합에 있는 숫자 여기 K 숫자 여기가 작은 쪽에 있는 숫자의 약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합 공부를 할 때 합집합 얘기할 때요. 원소의 개수가 중복되면 한 번으로 써서 하나만 쓰기로 했어요. 한 번으로 쳐서 하나만 쓰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이고 집합 B가 3, 4, 5예요. 그러면 합집합 A 합집합 B가 1, 2, 3, 3, 4, 5가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랑 집합 B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2개 더한 다음에 지금 2개 더해버리면 지금 얘 하나로 쳐야 되는데 하나 더 셌잖아요. 즉 A 교집합 B 둘이 겹치는 원소의 개수를 2번 셌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집합의 개수가 3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 자, A, B, C 이렇게 집합이 있어요. 자, 그럼 A 셌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B 셌어요. A 셌어요. 어휴. 빨간색 A 셌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MB B 셌어요. 그 다음에 C 셌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겹치는 부분 2번씩 셌으니까 겹치는 부분 빼야 돼요. 그래서 지금 A 교집합 B를 뺄게요.
자, A 교집합 B 뺐어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A 교집합 C 뺄게요. A 교집합 C 뺐고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 여기 뺐어요. 자, 근데 지금 제일 겹치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제일 겹치는 부분 여기. 그러면 여기서 빼면서 한 번, 여기 두면서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빼면서 세 번 뺐어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빼고 두 번 빼서 다 뺐는데 여기 한 번 더 뺀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뺐어요. 지금 A, B, C 세면서 여기 중복으로 샜는데 세 번을 중복으로 썼어요. 여긴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인데 여긴 세 번씩 샜어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 빼려고 중복된 부분 뺐더니 한 번 뺐어, 두 번 뺐어, 세 번 뺐어요. 그러면 세 번 중복됐는데 세 번 다 빠졌어. 그럼 여기는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 개의 모든 교집합의 개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해봅시다. 자, U 전체 집합이 30이고요. A 전체 집합이 18이다. 그 다음 B 전체 집합 A예요. 자,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A 합집합 B의 뭐예요? 전체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천천히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당연히 나머지 것 쓰니까 A집합 A를 빼주면 되겠죠. 집합 A를 빼주면 되고, 차집합, 우리 차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자, A 전체에서 어딜 빼는 거야? A 교집합 B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A 교집합 B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면 전체 집합에서 B 전체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특히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B라는 집합이 A에 쏙 들어가요. 그럼 A 차집합 B는 뭐예요? B만 쏙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꼭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될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해봅시다. 문제에서 지금 전체 집합 U, 자, 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로 여기 30. 자, 그럼 집합 A 여기가 18. 그 다음에 집합 B 여기가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아까 얘기했죠. 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에요. 얘가 9래요.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부분이 9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냐면 30에서 9를 뺀 21개여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A 합집합 A랑 B만 더해줘도 얼마예요? 28이에요. 그럼 지금 더 중복돼서 센 게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걸 중복돼서 센 거예요? 여기 교집합 부분은 한 번씩 더 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NA 합집합 B가 사실은 NA 더하기 NB에서 뭘 빼야 된다고? A 교집합 B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이가 나는 거 7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답은 7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활용 문제예요. 자, 어느 청소년 샘플에서 80명의 전체 집합 U 80명 운동을 대해서 설명 주세요. 축구 A가 54명, 야구 B 학생이 48명. 축구와 야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거에 8명이에요. 자, 조사에 응해서 충분히 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전체 몇 명? 80명이에요. 자, A를 좋아하는 학생이 누구? 54명이에요. 그 다음에 B를 좋아하는 학생,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48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얘네가 8명이에요. 그러면은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하게 8개 뺀 나머지 72가 돼야 돼요. 근데 54랑 48만 더해보세요. 이거 두 개만 더해도 얼마예요? 102명이에요. 102명. 그럼 몇 명의 차이가 나는 거야? 30명의 차이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는 두 번 셌다는 얘기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0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실제 숫자 식을 한번 표현해보면 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 빼기 N 교집합 NA 교집합 B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그럼 얘는 54고요. 얘는 48이고요. 뭔지 몰라요. X. 근데
전체 집합에서 8을 뺀 나머지가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학생들의 개수겠죠? 수겠죠? 72명. 계산해주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축구는 좋아하고 야구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 축구는 좋아하고 야구는 좋아하지 않으면 순전히 축구만 좋아하는 이 빨간색 표현한 부분이 되겠죠.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는, 여기가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축구만 좋아하는 애들, 즉 A에서 야구 좋아하는 애들 뺀 거예요. A 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집합 A에서 아까 배분해주면 누굴 빼줘야 돼요? A 교집합 B를 원소의 개수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54에서 30을 빼주니까 몇 명? 24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 활용 문제까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